근데 이 친구가 이런 동일한 문제가 있을 때 제가 어머님께 어머님 이렇게 해보셔야 돼요 라고 해서 안내드린 방법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 2달 만에 문장력이 확 늘었어요. 어머님들 중에 아이가 단어를 많이 하는데 문장으로 대답을 못해요 선생님, 학원 가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신 분이 있어요. 말씀드리는데 학원을 간다고 아이들이 말을 잘하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그랬다면 우리나라에 학원 안 다니는 아이들이 거의 없잖아요. 영어 학원 안 다니는 아이들이. 그 아이들은 영어를 말로 잘 표현을 했어야겠죠. 근데 결과적인 측면으로 보면 너무 아쉽죠. 아이가 중고등학생이 넘어서 혹은 대학생이 돼서 영어를 말로 표현을 잘한다. 이런 친구들은 그 어머님이 정말 많은 이렇게 그 인풋과 아웃풋의 과정에 관여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에게 문의해 주셨던 어머님도 어떻게 하면 아웃풋이 돼요? 어떻게 하면 스피킹이 돼요? 짧은 문장이라도 아이가 단어로 말하지 않고 어떻게 문장을 활용할 수 있어요? 이걸 질문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한테 그랬죠. 단어를 암기하는 거하고 이걸 문장으로 만드는 거는 전혀 다른 영역이다. 실제로 언어학자 마이클 울먼에 따르면 이건 전혀 다른 영역이다. 다른 부분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단어를 많이 아는데 문장으로 표현을 못하는 것, 요건 너무나 자연스럽다. 너무나 자연스럽다. 단어 같은 경우는 선언적 기억, 그러니까 막 암기하고 이거를 막 넣는 거예요. 근데 문장으로 만드는 거는 절차적인 거. 이걸 어떻게 조합하지? 이 단어들을 어떻게 조합해가지고 하나의 문장을 만들지?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정말 다른 영역이라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고, 우리 어머님께 그랬죠. 말하기는 결국에는 반복이에요. 반복적으로 많이 말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단어를 많이 암기하는 거는 재료가 되게 많은 거예요. 어휘라는 재료가 엄청 많은데 이게 요리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음식을 먹고 싶을 때 신선한 재료도 중요하지만 이 신선한 재료로 얼마나 고급진 음식을 내놓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이것처럼 어휘를 많이 암기하는 거는 정말 훌륭한 재료가 있는 건 분명해요. 하지만 이거를 문장으로 표현하지 못한다? 그거는 조금 생각해 봐야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러면 많이 그걸 써야 돼요. 재료를 이렇게도 섞어서 해보고 저렇게도 섞어서 해보고, 야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해보면 이 맛이 나네? 저렇게 해보면 이 맛이 나네? 요리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영어 말하기를 짧게라도 많이 하고 싶다라고 하면 반드시 아이가 이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가 어휘를 이제 이렇게 서로 다른 영역이라고 했잖아요. 조합하는 능력이 생겨요. 제가 기억나는 게 이런 비슷한 상황의 학부모가 문의를 주셨어요.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인데 굉장히 성실했어요. 어휘량도 굉장히 많아요. 엄마하고 지금까지 어휘만 계속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이런 동일한 문제가 있을 때 제가 어머님께 어머님 이렇게 해보셔야 돼요 라고 해서 안내드린 방법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 2달 만에 문장력이 확 늘었어요. 그 방법이 굉장히 간단한데 아이한테 말을 할 수 있는 책들을 던져주는 거예요. 근데 그 책이 어려우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아이가 어휘량이 많다고 해서 책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책의 문장도 굵고 크고 글자도 크고 문장이 작은 것들, 아이가 이 책을 한 권을 리딩을 했을 때 처음부터 7, 80% 이상 완벽하게 이해가 되는 것들을 소리내서 읽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아이가 책도 이해되면서 문장이 귀에 들어와요. 중요한 거는 소리내서 읽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문장력이 내 귀에 들어가거든요.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아이한테 리딩을 시키는 거는 내 스스로가 영어 교사가 되는 거예요. 문장 자체가, 교재에 나와 있는 문장 자체가 이렇게 문법적으로 완벽하잖아요. 그리고 아이들 교재는요, 어머님 영어를 쉽게 표현해요. 영어 잘하는 거는 뭐냐면 쉽게 말하게 하는 거, 쉽게 소통하는 거. 엄마 아빠들이 그냥 애들 동화책 읽으면 굉장히 쉽잖아요.
아이들이 하는 말이 정말 쉬운 말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어를 할 때, 아이들이 영어를 할 때 굉장히 쉬운 언어로 자기 표현을 할 수 있는 표현이 필요하다. 그게 바로 쉬운 책으로 접근하는 영어 말하기 훈련. 첫 단계예요. 이렇게 영어 책들을 리딩하면 아이들이 영어 실력이 확확 올라가는데 자기도 모르게 올라가요. 다만 이제 책들을 막 한꺼번에 막 여러 권, 20권, 30권 이거 필요 없고요, 어머님. 일주일에 한 권, 아니면 2주일, 3주일에 2권. 근데 책이 두께도 얇아야 되고 글씨도 좀 굵어야 돼요. 이렇게 리딩을 하면 할수록 아이들의 영어 말하기 실력이 늘어나거든요. 중요한 건 소리 내서 읽으라 그랬죠. 소리를 반드시 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말하는 문장이 책 안에서는 문법적으로 완벽하기 때문에 그게 내 귀로 들어간다. 그래서 영어 말하기를 할 때는 처음부터는 책으로 시작하면 좋다. 또 하나, 아이가 학습의 패턴, 집에서 하는 그 학습이 이렇게 익숙하잖아요. 어느 정도 되면 패턴을 하시면 좋아요. 영어 패턴. 그래서 초등학생이 알아야 되는 기본적인 패턴. 그런 것들을 알면 거기에 이제 어휘를 집어넣기 시작하면 문장이 폭발해요. 아이들이 듣고 이해하는 것도 예전에는 한 60% 어휘로만 유추했다면 이제는 문장으로 문장 속에 있는 어휘로 아이가 거의 8, 90%는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패턴과 단어가 들어가면 자기 생각을 조금씩 표현하게 돼요. 그래서 아이 영어 말하기. 선생님 우리 아이 단어밖에 몰라요. 6개월만 해보세요, 어머님. 6개월만 리딩하고 또 이런 패턴, 요것만 어머님 집에서 집중하셔도 됩니다. 굳이 학원 가지 않으셔도 돼요. 학원에서 하면요, 어머님이 가르친 것보다 훨씬 못해요. 자, 학원 가지 말고 엄마하고 집에서 패턴하고 영어 책 선택해가지고 읽게 해주시고, 이거 어머님 어렵지 않아요. 어머님 영어 잘 못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요거 2개만 해주시는데, 그렇게 해서 또 한 6개월 하신다? 그 후에는 여력이 되시면 1:1 외국인 선생님을 과외로 붙여주시고, 그게 아니면 화상영어나 전화영어로 이렇게 수업을 하게 하시는데, 전화영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영어가 어느 정도 되는 친구들이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회사에서 영어 실력이 괜찮은 부장님이나 혹은 상무님들은 전화영어 해도 괜찮아요. 어떤 내용인지 청각으로만 이해가 되니까. 근데 화상영어의 장점은 뭐냐면 시각적으로 선생님의 얼굴을 보고 청각적으로 듣고, 그래서 우리의 감각 중에 시각과 청각을 함께 쓴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시각과 청각이 함께 써질 때 뇌 속에서 돌아가는 어떤 내외 활동, 이게 다르잖아요, 어머님. 그렇기 때문에 화상을 통해서 선생님하고 만나는 거, 요거보다 더 좋은 건 1:1 과외겠죠. 외국 선생님 직접 만나서 수업하게 하는 거.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아이가 이제는 내가 패턴으로 배웠던 거, 내가 알고 있던 어휘, 이거를 내 상황에서 쓸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그때의 창의적인 실제적인 영어가 늘어나요. 물론 처음부터 그렇게 늘어나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했던 아이들 중에 외국 간 친구도 있고, 뭐 이렇게 해외로 영국에 고등학교 들어간 친구도 있어요. 또 최근에 제가 영상에도 올렸지만은 오픽 점수도 가장 높게 나와서 최상 등급인 AL 레벨도 나온 친구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등급 나온 친구들이 많은데, 이런 친구들이 영어를 어떻게 했냐? 집에서 엄마가 리딩 시키고 또 패턴 영어 혼자 하면서 화상영어나 혹은 과외 1:1로 해갖고 외국인하고, 그래서 어떨 때는 또 외국인 선생님 실제로 만나기도 하고 전화 영어를 같이 하기도 하고, 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영어책 리딩하는 거, 소리 내서 리딩하는 거, 요거 빠지지 않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아이 단어만 아는데 문장력 폭발시키고 싶다? 그러면 영어 읽기부터 시작하세요. 그럼 어떤 영어책 찾아야 돼요? 우리 아이 레벨이 어떤지 잘 모르는데 어떻게 찾아야 돼요? 어머님 쉬운 거부터, 쉬운 책부터. 그래서 제가 그 설명란에, 여기 지금 영상 아래 설명란에 보면 무료로 드릴 수 있는 자료들을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어요. 웹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거기에서 비밀번호 넣으시고 초등학생들이 읽을 수 있는 영어책 레벨별로 제가 좀 구별해 놨거든요. 그거 받으셔가지고 한번 클릭해서 어떤 내용인지 미리 보기로 한번 보시고, 네이버에서 서치도 좀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아이한테 한번 선물로 주던가, 아니면 어머님이 뭐 서점 가가지고 교보문고나
또는 영어 서점 같은 데 가서 한번 그 책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나서 한 권만 구매하세요. 한 권만. 아이가 한 권을 다 읽는 게 중요해요. 소리내서 읽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요즘 나온 책들은 단순히 영어 책만 이렇게 주진 않잖아요. 뭐 mp3나 혹은 유튜브로 그런 뭐 애니메이션처럼 이렇게 해놓은 것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많으니까 어머님들 그거 보시고 꼭 우리 아이 집에서 책으로 영어 말하기의 기초를 듣고 따라하고 하는 훈련을 꼭 좀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실제로 아이들이 이렇게 했더니 좋은 결과들이 나왔던 거를 어머님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냥, 난 학원 보낼래. 어머니 학원 위탁하면 100명의 아이가 있으면 그 중에 잘하는 아이는 몇 명이나 될까요? 그 중에 결과가 잘 나온 아이들은 몇 명이나 될까요? 정말 상위권에 속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훨씬 많다는 거. 그래서 우리 아이만큼은 조금만 노력해서 집에서 기본적인 영어 말하기는 할 수 있게끔 어머님들 꼭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요거로 좀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좋은 영상으로, 좋은 자료로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